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코리아입니다. 혹시 성공한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불도저처럼 열정적으로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사람을 상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때로는 나 자신을 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버럭 치밀어 오르고 밤에는 온갖 생각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날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제 마음속 마을에 살고 있는 3명의 이웃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도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차가운 달빛 같은 은이라는 지혜가 어떻게 이들의 인생을 구원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은 정력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빨리빨리 김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사주에 불기운이 넘쳐나는 분이죠.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웬만한 청년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운전할 때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경적을 누르기 바쁘고 식당에서는 음식이 1분만 늦어져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의 열정 덕분에 사업은 크게 성공했지만 그의 주변은 늘 살얼음판입니다. 가족들은 그의 불같은 성격에 지쳤고 자기 자신마저 밤에는 흥분된 신경이 가라앉지 않아 몇 년째 불면증과 고혈압 약을 달고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님은 손목에 차고 있던 무거운 금 시계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딸이 오래전에 선물했던 작고 시원한 느낌의 은팔찌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목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은팔찌가 손목을 감싸는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경적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서늘한 은의 기운이 머릿속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듯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뜨거운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멈춰 세울 차가운 브레이크였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웃은 누구보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외고집 이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사주에 뜨거운 흙의 기운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녀의 꼼꼼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고 음식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최신 가전제품을 사들여도 예로부터 쓰던 방식이 최고라며 창고에 넣어두기 일쑤고 아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려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누구보다 깊지만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단단해서 가족들은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녀 자신도 답답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가족들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서운한 마음에 밤마다 소가리를 합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그녀의 오랜 지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예쁜 은비녀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고우세요. 옛날 사람들은 은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대요. 처음에는 웬 사치냐며 타박했지만 딸의 성의를 보아 머리에 꽂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차가운 은비녀가 머리를 맑게 해주는 듯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꽉 막혔던 고집의 벽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이 뜨거운 흙처럼 자식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흙 속의 보석처럼 그들의 가치를 빛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웃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걱정인형 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사주에 나무 기운이 너무 많은 분입니다. 나무는 계획과 생각을 의미하죠. 그의 머릿속은 온갖 멋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타를 배워서 동네 무대에도 서보고 싶고 영어 공부를 해서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작은 서점도 열어보고 싶다. 그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쌓아두며 계획만 세웁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것 하나 시작하지 못합니다. 기타를 배우기엔 내 손가락이 너무 굳었고 여행을 가기엔 영어가 부족하고 서점을 열기엔 돈이 부족해.
수많은 생각의 가지들이 서로 엉켜 정작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에 매일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의 생신 선물이라며 반짝이는 은색 만년필을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멋진 계획들을 직접 한번 써보세요. 박 선생님은 그 만년필을 손에 쥔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년필의 예리한 펜촉이 마치 엉킨 가지들을 잘라내는 전정가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수많은 계획 중 딱 하나,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라는 가장 중요한 가지만을 남기고 모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은색 만년필로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많은 계획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실행이라는 것을요. 사주에서 금은 쇠를 뜻하는데 이 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처럼 빛나며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뜨거운 금, 골드이고 다른 하나는 달빛처럼 고요하게 마음을 정화시키는 차가운 은, 실버입니다. 금이 인생의 엑셀이라면 은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금이 괜찮아 달려 하는 응원단장이라면 은은 워워, 진정해하고 말리는 냉철한 조언자이죠. 따라서 내 인생이 너무 기운이 없다면 금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이 너무 뜨겁고 과열되어 있다면 반드시 은의 힘을 빌려 그 열기를 식혀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은이라는 브레이크가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엔진이 과열된 자동차 같은 분들입니다. 바로 사주에 불기운이 너무 많은 분들이죠. 마음이 늘 분주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5분 만에 후다닥, 길을 걸어도 종종 걸음입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그 불같은 성격에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제 친구 남편분이 딱 그랬습니다. 평생 열정 하나로 살아오셨는데 퇴직하고 나니 그 열정을 쏟을 데가 없어 아내의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불을 뿜으셨죠. 리모컨이 왜 여기 있냐?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하는 버럭하는 소리가 하루도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갈 곳을 잃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분들에게 은은 뜨겁게 달궈진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같습니다. 머리로 참아야지 100번 다짐하는 것보다 손목에 찬 차가운 은팔찌 하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괜찮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속삭여주듯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평생의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막아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두 번째, 바싹 마른 사막의 땅 같은 분들입니다. 사주에 뜨거운 흙기운이 많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뚝심과 고집이 태산 같습니다. 한번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12아들이 와서 말려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신념이 때로는 존경스럽지만 때로는 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하죠.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 서운한 감정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한 어머님은 평생을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부탁했을 때도 안 된다는 속마음을 꾹 누르고 논 팔고 밥 팔아다 해주셨죠. 결국 아들 사업은 망하고 어머님은 화병의 만성 소화불량까지 얻으셨습니다. 그 꽉 막힌 마음, 그 답답함이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분들에게 은은 메마른 땅속 깊이 숨겨진 보석 혹은 지하수와 같습니다. 흙은 쇠, 즉 은의 기운을 나는 어머니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고집과 답답함을 그냥 화병으로 썩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작품이나 나만의 지혜라는 값진 보석으로 세상에 내놓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은의 서늘하고 세련된 기운이 그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통과 결과의 물기를 터주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엉킨 나무 같은 분들입니다. 사주에 나무 기운이 너무 많은 분들이죠. 이분들의 머릿속은 마치 정리가 안 된 정원과 같습니다. 재능과 아이디어라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어떤 가지를 키우고 어떤 가지를 쳐내야 할지 몰라 그저 엉켜있기만 한 상태입니다. 제 후배 하나는 퇴직 후에 버킷리스트만 100개를 적었습니다.
기타, 영어, 여행, 봉사.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버킷리스트만 들여다보며 어떤 것부터 해야 가장 후회가 없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재능들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시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분들에게 은은 바로 이 정원을 가꾸는 잘 벼려진 전정가위와 같습니다. 은의 날카롭고 이성적인 기운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줍니다. 엉켜있는 생각의 가지들을 과감히 쳐내고 가장 튼튼한 한 줄기만 남겨 제대로 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라는 뜬구름을 걷어내고 오늘이라는 현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은의 지혜입니다. 동반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게 과열된 인생, 이 답답한 내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명이니 그냥 참고 살아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내 운명에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고 선언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자기 선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답답한 세 분의 이웃에게 내려드릴 속 시원한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머리를 식히는 얼음주머니 처방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빨리빨리 김 사장님께 필요했던 것은 인내심을 기르자는 공허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줄 물리적인 얼음주머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장신구입니다. 특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손목의 은팔찌에서 전해오는 그 서늘한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펄펄 끓는 주전자에 찬물을 한 바가지 붓는 것처럼 머리끝까지 치솟던 감정이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혹은 자식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은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가 아닌 상황을 지배하는 지혜로운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순간의 화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는 삶은 그만두십시오. 두 번째, 단단한 땅을 뚫는 다이아몬드 처방입니다. 외고집 이 여사님의 답답함은 그녀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한 흙처럼 굳어 있어서 그 안에 품고 있는 좋은 생각과 사랑이 밖으로 나올 길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바로 은입니다. 사주에서 흙은 쇠, 즉 은의 기운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은은 흙 속에 묻혀있던 나의 고집과 신념을 세련되고 품격 있는 결과물로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은수저로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은비녀로 단정하게 머리를 빚는 그 모든 행위는 내 안의 묵직한 고집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련되고 품격 있는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는 대신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멋진 분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외고집이 나만의 아름다운 취향이라는 멋진 자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답하다는 오해 속에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바늘 처방입니다. 생각의 미로에 갇혔던 걱정인형 박 선생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 다른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엉킨 생각의 실타래 속에서 진짜 보석 하나를 꿰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바늘이 필요했죠. 은은 바로 그 선택과 집중의 바늘입니다. 은색 만년필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은회색 옷을 입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은 흩어져 있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아주 강력한 행위입니다. 은의 날카로운 기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며 망설이는 내 마음의 군더더기를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은의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100개의 계획보다 1개의 실천이 위대하다고 말이죠. 더 이상 망설이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동반자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 뜨겁게 달리는 열정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태양 같은 금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기를 식히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궤도를 수정하는 냉철함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달빛 같은 은의 에너지입니다. 금이 성공을 상징한다면 은은 성숙을 상징합니다. 20대의 열정만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품고 정화시키는 은빛달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인생 온도를 진단하십시오. 혹시 내 열정이 너무 과해 주변을 지치게 하지는 않는지, 내 고집이 너무 강해 소통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과열 상태를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에게 맞는 은혜 처방전을 내리십시오. 과열된 열정에는 냉철함이라는 얼음 주머니를, 굳어버린 고집에는 유연함이라는 보석을, 복잡한 생각에는 단순함이라는 전정가위를 처방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나에게 필요한 약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작은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화사한 회색 옷을 입어보거나 서늘한 은반지를 끼고 그 감촉을 느껴보거나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마음을 식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과열된 인생을 식혀줄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 뜨겁게 달리는 열정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태양 같은 금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기를 식히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궤도를 수정하는 냉철함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달빛 같은 은의 에너지입니다. 금이 성공을 상징한다면 은은 성숙을 상징합니다. 50대, 60대, 70대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품고 정화시키는 은빛달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주 원리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반자님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띠별로는 어떤 점을 조심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은이 보약처럼 작용하는 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내 안의 열정이 너무 뜨겁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 삶이 과열된 분들에게 은은 최고의 냉각수이자 안정제가 되어줍니다. 뱀띠, 말띠 사주에 불이 강한 분들. 이분들은 타고난 열정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그 불길이 너무 강해지면 스스로를 태워 지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은의 역할 뜨거운 열정을 식혀주는 얼음 주머니와 같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은의 차가운 기운이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냉철한 판단력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토끼띠, 호랑이띠 사주의 나무가 강한 분들. 이분들은 아이디어와 계획의 왕입니다. 하지만 때로 너무 많은 생각에 가지들이 엉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은의 역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는 명쾌한 전정가위와 같습니다. 은의 예리한 기운이 불필요한 생각의 가지들을 쳐내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결단력을 선물합니다. 양띠 사주에 뜨거운 흙이 많은 분들. 이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뚝심이 있지만 그 기운이 너무 메마르고 뜨거우면 외고집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답답함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은의 역할 꽉 막힌 마음을 풀어주는 시원한 샘물과 같습니다. 은의 서늘하고 세련된 기운이 묵직한 고집을 부드러운 결과물로 표현하도록 돕고 타인과 소통하는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은을 사용할 때 지혜가 필요한 띠. 이미 차가운 기운이나 날카로운 기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은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닭띠 사주에 쇠가 강한 분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전략가입니다. 총명하고 분석적이며 결단력이 강하죠. 또 주의할 점 여기에 은의 기운을 너무 더하면 칼날이 지나치게 예리해져 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말이 너무 날카로워져 주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은보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나무나 열정을 상징하는 불의 기운 초록색, 붉은색 옷이나 소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쥐띠, 돼지띠 사주에 물이 강한 분들. 이분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지혜롭고 속이 깊으며 유연한 사고를 가졌습니다. 주의할 점 이분들의 기운은 이미 충분히 차갑습니다. 여기에 은의 서늘한 기운을 더하면 물이 너무 차가워져 얼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단력이 약해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차가운 음보다 얼어붙은 강을 녹여줄 따뜻한 햇볕이나 물의 지혜를 표현할 새로운 새싹의 기운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띠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만약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하고 화가 나고 조급하다면 당신이 어떤 띠이든 은은 당신에게 훌륭한 약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면 음보다는 잠시 따뜻한 햇볕을 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은에 대한 이야기처럼 또 궁금하신 사주 이야기나 동반자님들께서 겪어오신 삶의 지혜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칠코리아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재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뜨거운 태양의 축복과 차가운 달의 지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를 인생의 동반자 칠코리아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